안녕하세요. 신나게 하는 재테크 빙빙꿀꿀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으나 주관적인 의견이니 제 이야기에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집값이 폭등하고 각종 세금까지 줄줄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불패 신화를 써내려온 투자처입니다. 주식하면 망한다 소리는 있어도 집 사서 망한다 소리는 하지 않죠. 그럼 이 부동산이라는 재테크가 현재 2021년에도 유효한 투자처일까요? 먼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서울 및 주요 6개 광역시 아파트 가격 상승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물론 부동산은 토지, 공장, 상가 등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아파트를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에는 강남 아파트가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강남 아파트가 아니라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은 9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강남은 사실 10억 미만으로는 찾기 힘든 게 실정이에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더 이상 부동산은 불패 신화를 이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소득 상승률에 비해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고 따라서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평생 일해서 집 한 채도 못 가져본다는 건 거의 이제 속담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 일반적인 직장인 월급과의 괴리감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사람인에 따르면 2018년 국민 평균 소득은 월 297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2021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9억 원이고요. 월 297만 원을 한 푼도 안 쓰고 저축을 했을 때 20년을 꼬박 모아도 살 수 없는 금액입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지금과 같다면 20년이 아니라 50년, 평생 일해도 격차만 더 늘어날 뿐 집을 가질 순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언젠가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20억 원, 30억 원 계속 올라갈 텐데 이걸 누가 살 수 있을까요? 이는 결국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고 수요 감소는 가격 결정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투자처로서의 메리트가 낮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다주택자라면 몰라도 본인이 살 집을 투자의 수단으로 갖고 계신 분들을 예로 들어볼게요. 당장 집값이 1억 올라서 9억 주고 산 집이 10억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아서 1억을 번 것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팔고 나와야지 돈이 수중에 들어오는데 집을 빼고 다른 집을 가려 하면 그 집은 안 오르고 기다려주나요? 보통 우리가 집을 구해서 살게 되면 그 주변에 생활권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자녀들 다니는 학교도 있을 거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를 벗어나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생활권은 보통 집값이 함께 움직이죠. 결국 돈을 벌려면 내 집값보다 상대적으로 덜 상승한 또는 하락한 집을 찾아서 이사를 가야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림의 떡인 거죠. 세 번째, 부동산은 세금의 영향을 심하게 받습니다. 주식도 물론 세금이 있지만 부동산세가 조금 더 다양하고 부담도 큽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세금 카드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세는 종부세, 보유세, 양도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이 존재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부과한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영화 광해의 명대사처럼 땅 열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10섬을 받고 땅 한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한 섬을 받겠다는 게 그게 차별이요? 그런데 집을 팔 때 드는 세금인 양도세를 매겨놔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려고 해도 세금이 들어가고 1주택자들은 그냥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일 뿐인데 보유세를 거두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청년이다 보니 최근 부동산 정책을 보고 있자면 흥분할 것 같아서 정책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식도 여러 가지 세금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부동산은 끼고 있어도 안 나오는 돈이 주식은 배당금이라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럼 임차를 하는 사람들은 월세가 나오지 않냐 하시겠지만 월세도 공짜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가서 관리해줘야 되고 관리 직접 안 할 거면 관리업체 선정해야 합니다. 또 세입자가 나가고 들어올 때 수시로 자금 돌려가면서 막아야 하고 여러모로 손이 좀 많이 갑니다. 따라서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제가 그렇다고 부동산보다 주식이 안전하다라고 못 박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목적을 잘 이해하셔야 하고 부동산이 그에 적합한 투자처인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저로 예를 들어보면 저는 투자를 돈을 불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20년 넘게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에게는 부동산이 크게 매력이 없는 투자처가 되는 거죠. 네 번째, 대한민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저출산율을 겪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는 당연히 꼴찌고 합계 출산율 0.84라는 경이적인 기록은
미국과 2배 차이가 나며 일본과도 1.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준입니다. 이대로 진행되면 2100년 대한민국의 총 인구수는 1700만 명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가 지금 서울 인구랑 비슷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군다나 지금 있는 집들에 행보주택이니 3기 신도시니 하면서 집을 미친듯이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공급 물량까지 합쳐진다면 이 집들은 과연 누가 소비를 할까요? 이건 간단한 산수이자 기초적인 경제학의 개념입니다. 공급은 점점 과잉되고 수요는 가파르게 줄어든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한데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지껏 부동산은 떨어진 적이 없었으니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고 믿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차트 분석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와 같은 맥락입니다. 정확한 근거 없이 맹목적인 신뢰를 보이는 것을 저는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 갖고 있는 마인드가 신앙이 아닌지는 한 번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부동산 시장은 금리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동산은 일단 현찰 주고 일시불에 살 수 있는 재화가 아닙니다. 덩치가 워낙에 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버린다면 영끌한 사람들한테는 진짜 죽을 맛일 겁니다. 이 마지막 5번째는 금리가 포인트가 아니라 대출을 반드시 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게 내용의 핵심입니다. 대출로 주식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부동산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걸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거품이고 무조건 떨어진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투자처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제 주관적인 견해이니 부동산을 그동안 잘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계속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막 재테크에 뛰어들고 부동산이 좋냐 주식이 좋냐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영끌로 패닉바잉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이 절대로 안전자산만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나한테 맞는 투자법이 어떤 건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